그날 새벽 3시 나는 집 안방에서 아버지가 혼자 흐느끼며 우시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62세 택시기사인 우리 아버지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고 계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시며 베개에 얼굴을 묻고 계셨죠. 평생 강인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깨가 오들거리며 울음을 참으려 하시지만 결국 터져나오는 통곡 소리.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완전히 짓밟혔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죠. 문틈으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독백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62년을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그 절망적인 목소리에는 30년 넘게 쌓아온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이런 상태로 만든 놈을 반드시 찾아내서 똑같은 굴욕을 안겨주겠다고.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극한의 모욕을 가한 그 건방진 30대 사업가 이준호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자신이 매달 1억 2천만 원씩 임대료를 내는 강남 프라임 빌딩의 진짜 소유주가 바로 자신이 가난한 택시기사라고 조롱했던 그 아저씨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만수 아저씨 62세. 겉보기엔 평범한 야간 택시기사였죠.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낡은 소나타 택시를 몰며 생계를 이어가는 세상에서 가장 흔한 서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김만수 아저씨의 진짜 정체를 말이죠. 어느 금요일 밤 11시 30분 강남역 앞에서 30대 남성이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명품 정장에 롤렉스 시계, 비싼 향수 냄새까지 풍기는 전형적인 강남 신사였죠. 아저씨, 강남 프라임 빌딩까지 빨리 가주세요. 급해요. 술에 취해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만수 아저씨는 조용히 대답했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차가 출발하자마자 그 남자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운전 왜 이렇게 못해요? 택시기사가 이것밖에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만수 아저씨의 정중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아저씨, 나이가 몇이에요? 60 넘어 보이는데 그 나이에 택시나 몰고 있으면 뭔가 인생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만수 아저씨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아요? 이준호, IT 벤처 대표예요. 연매출 200억 찍는 회사 사장이라고요.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저씨 같은 사람 보면 정말 불쌍해요. 젊을 때 제대로 공부 안 했죠?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저씨 잘 안 들려요? 귀 먹었어요? 이준호가 갑자기 만수 아저씨의 귀 바로 옆에서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해야 들려요? 나이 먹으니까 귀도 어둡네. 만수 아저씨가 깜짝 놀라 움찔했지만 운전 중이라 피할 수 없었어요. 어때요? 이제 들려요? 60 넘은 할아버지들은 다 이렇게 해야 하나 봐요. 만수 아저씨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뭐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낡은 셔츠. 세탁도 제대로 안 했네? 냄새나요. 이준호가 핸드폰을 꺼내 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진짜 웃긴 택시기사 있어. 60 넘은 할아버지가 택시 몰면서 내 앞에서 굽신거리고 있어. 통화 상대방에게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이 할아버지 보니까 진짜 찌질한 인생 살았을 것 같아. 자식들도 창피해할 거야. 우리 아빠 택시기사예요 이러면서. 만수 아저씨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모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이준호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아저씨, 거스름 돈 주는 법도 모르네. 그것도 못해요. 죄송합니다. 지금 계산해 드릴게요. 아이고, 손도 떨리고. 혹시 치매 오는 거 아니에요? 이 나이에 택시 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핸드폰으로 만수 아저씨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거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찌질한 택시기사 할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만수 아저씨가 간청했지만 이준호는 비웃었습니다. 왜요? 창피해요? 그럼 이런 일 하지 말았어야죠. 마지막으로 이준호는 만수 아저씨에게 1,000원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자, 이거라도 받으세요. 불쌍해서 주는 거예요. 아저씨 같은 분은 이런 푼돈도 소중하잖아요? 내 명함도 줄게. 내가 누군지 똑똑히 기억하고 한번 열심히 살아봐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며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야, 방금 완전 웃긴 일 있었어. 택시 할아버지가 내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제발 사진 올리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대박 웃겼다. 그 모든 말을 택시 안에서 들은 만수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만수 아저씨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가족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어머, 여보 일찍 왔네?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었어? 아내 영숙 씨가 거실에서 반갑게 맞이했지만 만수 아저씨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냐. 일찍 들어왔어. 밥은 드셨어요? 따뜻한 국 끓여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먼저 쉬고 있어. 만수 아저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되새기기 시작했죠. 잘 안 들려요? 귀 먹었어요? 60 넘은 할아버지들은 다 이렇게 해야 하나 봐요. 찌질한 택시기사 할아버지, 불쌍해서 주는 거예요. 이준호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왔던 만수 아저씨에게는 견디기 힘든 모욕이었어요. 특히 자신이 그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더욱 참담했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만수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62년을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그때까지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기 시작한 거죠.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는 만수 아저씨의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바로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던 큰아들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버지의 통곡 소리를 들은 아들은 충격을 받았죠. 평생 강인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저렇게 우시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들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놈이 누구든 반드시 찾아내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음 날 오전 김만수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어제 받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김 부장님, 저 김만수입니다. 프라임 빌딩 15층 테크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 있죠? 네, 그 회사 말입니다. 내일 아침에 임대료 관련해서 긴급 점검 좀 해주세요. 전화를 끄는 만수 아저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계획이 드디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과연 이준호는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알게 될까요? 그리고 만수 아저씨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이준호는 평소와 같이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죠. 사무실 입구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프라임 빌딩 관리사무소 김 부장입니다. 임대료 관련해서 긴급히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준호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죠. 임대료는 매달 정상적으로 내고 있잖아요. 뭘 또 확인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건물주 지시사항이라서요. 그 순간 이준호의 관심이 생겼습니다. 3년간 이 건물에 있으면서도 건물주가 누구인지 궁금했거든요. 참, 건물주가 누구예요? 한 번도 못 봤는데. 김 부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개인 정보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연세 많으신 분이에요. 아마 60대 후반 정도? 60대라고요? 그럼 꽤 오래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이네요. 부러워라. 이준호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젯밤 자신이 조롱했던 그 택시기사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한편 만수 아저씨는 집에서 30년간 간직해온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계약서, 그리고 복수를 위해 준비해온 특별한 계획서까지. 1994년 29살의 김만수는 작은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컴퓨터가 귀하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는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IT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돈을 모아 강남의 작은 건물을 샀습니다. 당시에는 허름한 3층짜리 건물이었지만 만수는 확신했죠. 이곳이 언젠가 IT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30년이 흐른 지금 그 건물은 30층짜리 초고층 빌딩이 되었습니다. 시가총액 300억 원. 매월 들어오는 임대 수입만 15억 원이었죠. 하지만 만수 아저씨는 왜 이 모든 걸 숨기고 택시기사 생활을 했을까요? 아빠, 언제까지 택시 운전할 거예요? 큰아들 민호 35가 어느 일요일 저녁 식탁에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아직 몸 건강한데 왜 쉬어? 일하는 게 좋아. 하지만 아버지 나이에 밤늦게 운전하는 거 보기 힘들어요. 민호는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부끄러웠죠. 회사 동료들이 아버지가 택시기사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만수 아저씨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돈 많은 건물주로 살면 사람들이 가식적으로 대하죠. 하지만 택시기사로 살면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볼 수 있었어요. 둘째, 복수를 위해서였습니다. 30년 전 만수가 가난한 프로그래머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어요. IT? 그런 거에서 뭐 해먹고 살려고? 그런 조롱들이 만수의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었죠. 셋째, 진짜 성공의 의미를 찾고 싶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뭔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젯밤 이준호를 만나면서 모든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30년간 참아온 분노가 폭발한 거죠. 이제 그만 숨어 지낼 때가 된 것 같군. 만수 아저씨는 서재에서 특별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준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30년간 준비해온 선물이 들어 있었죠. 과연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준호는 곧 닥칠 운명을 알고 있을까요? 3일 후 이준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죠. 건물주가 임대료를 3배로 올린다고 통보했어요. 월 1억 2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뭐라고? 그게 말이 돼요? 계약서에는 분명 5년간 임대료 동결 조건이. 이준호가 계약서를 뒤적거렸지만 작은 글씨로 된 특약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건물주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임대료 재조정 가능. 이게 언제 들어간 조항이에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놓쳤나 봐요. 이준호는 당장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부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임대료를 3배로? 죄송합니다. 건물주 지시사항이라서. 그럼 건물주하고 직접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김 부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건물주님께서 내일 오후 2시에 만나자고 하시네요. 장소는 강남역 앞 커피숍입니다. 커피숍에서요. 이상하네. 보통 사무실에서 만나지 않나요? 건물주님께서 그곳을 원하신다고 하네요. 다음 날 오후 2시, 이준호는 강남역 앞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0억짜리 건물 소유주를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죠. 아마도 60대 부자 할아버지일 거라고 상상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시 10분, 2시 15분. 시간이 흘러갔죠. 그때 커피숍 밖에서 낡은 택시 한 대가 서더니 익숙한 인물이 내렸습니다. 바로 3일 전 밤에 만났던 그 택시기사였죠. 이준호는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택시기사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걸 보고 의아해했어요. 아저씨, 저 아시죠? 지난번에 택시 탔던. 만수 아저씨가 이준호 앞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때 저한테 인생 조언도 해주시고, 그때. 그런데 여기서 왜? 제 건물 임차인을 만나러 왔거든요. 혹시 이준호 대표님도 그런 건가요? 순간 이준호의 뇌리에 섬뜩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혹시 아저씨가. 만수 아저씨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죠. 네, 맞습니다. 저는 프라임 빌딩의 소유주 김만수입니다. 이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만수 아저씨를 바라봤죠. 이게 무슨. 지난번에 제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60 넘어서 택시나 몰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만수 아저씨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정말 제가 문제가 있는 건지. 이준호는 변명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죠? 나같이 성공한 사람 만나는 것도 공부라고 하셨는데 오늘 제대로 공부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만수 아저씨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죠. 이 건물 제가 30년 전에 3억에 샀어요. 지금 시가가 300억이니까 100배 정도 올랐네요. 이준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말고도 강남에 4개 더 있어요. 총 자산이 한 1200억 정도 되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몰라서요. 그럼 아셨으면 다르게 대하셨을 건가요? 만수 아저씨의 질문에 이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준호 대표님, 오늘부터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적용합니다. 월 임대료 3억 6천만 원, 3개월 선납. 그리고 만수 아저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죠. 매월 임대료와 함께 인성 교육비 1천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인성교육비라뇨? 지난번에 저한테 해주신 군계에 대한 수업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준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만수 아저씨 복수의 시작에 불과했죠. 과연 만수 아저씨의 진짜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준호가 커피숍에서 나온 후 만수 아저씨는 혼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첫 번째 전화는 은행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지점장님, 저 김만수입니다. 테크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 제 건물에 입주한 회사요. 그 회사 대출 현황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두 번째 전화는 세무사 사무소였습니다. 박 세무사님,
이준호라는 사람 세무조사 좀 의뢰하고 싶은데요. 합법적인 범위에서만요. 세 번째 전화는 놀랍게도 이준호의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김 과장님, 저 김만수입니다. 네, 프라임빌딩 소유주 맞아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시죠? 만수 아저씨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인생 교육이었죠. 한편 이준호는 회사로 돌아와서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급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을 바라보며 이준호는 입을 열었습니다. 건물 임대료가 3배로 올랐습니다. 네? 3배요? 한 달에 3억 6천만 원을 내야 해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사 매출을 고려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그리고 건물주가 누군지 알았어요. 이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기사분이 바로 건물주였어요. 네? 택시기사가 300억짜리 건물 소유주라고요? 김 과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요. 이준호는 자신이 그 택시기사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날 저녁 김 과장은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만수 아저씨와의 만남이었죠.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아, 정말 건물주님이셨군요. 김 과장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커피 드시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만나자고 했어요. 무엇이 궁금하신지요? 이준호 대표가 평소에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요. 김 과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요? 화를 잘 내시고 실수하면 큰 소리로 혼내시고 특히 나이 많은 직원들은 꼰대라고 부르시면서 무시하시는 편이에요. 만수 아저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물어보시는지 제가 62세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궁금했어요. 김 과장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준호 대표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혹시 대표님이 건물주님께 네, 저를 꽤 교육해 주시더라고요. 만수 아저씨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을 해드리려고 해요. 나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이준호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준호 대표님, 대출 금리를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요? 담보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서요. 그 다음엔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테크이노베이션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조사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정기 조사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준호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리 없었거든요.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죠. 이준호 대표님, 내일 오후 3시 강남역 앞 같은 커피숍에서 만나죠.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김만수. 다음 날 오후 3시, 이준호는 다시 그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른 심정이었죠. 3일 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없고 불안과 초조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만수 아저씨가 나타났을 때 이준호는 즉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김 사장님, 아니 김 회장님. 아니에요. 그냥 김만수라고 부르세요. 택시기사 김만수요. 만수 아저씨의 말에 이준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정말 몰라서. 앉으세요. 이야기 해봅시다. 만수 아저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준호 대표님, 지난 3일간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하고, 세무서에서는 조사한다고 하고, 아, 그래서 오늘 특별한 제안을 준비했어요. 만수 아저씨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준호 대표님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신다면 임대료를 원래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준호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무릎을 꿇으라는 건 모욕적이었죠. 두 번째 제안. 이준호 대표님이 택시를 한 달간 직접 운전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걸 원상복구해 드리겠습니다. 택시 운전을요? 네, 직접 해보시면 택시기사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거예요. 이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보다는 택시 운전이 나을 것 같았어요. 택시 운전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만수 아저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대표님의 첫 번째 승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으신 대로 똑같이 해드릴게요. 이준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그때 한 말들이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어요. 만수 아저씨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표님은 왜 저를 그렇게 대했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성실히 일하는 택시기사였는데, 회장님은 저를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왜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을 안 하신 거죠.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시고. 만수 아저씨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30년 전부터 계획했어요. 언젠가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겠다오. 30년 전부터요? 아, 네. 제가 가난한 프로그래머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어요. IT가 뭐야, 컴퓨터로 뭘 해먹고 살려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만수 아저씨의 눈에 3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성공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돌려주겠다오. 하지만 저는 그때 일을 몰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장님은 저를 나이 많은 택시기사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했잖아요. 이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택시 운전 시작하시죠. 일주일 후, 이준호는 정말로 택시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만수 아저씨가 빌려준 낡은 소나타였죠. 첫 번째 승객은 약속대로 만수 아저씨였습니다. 강남 프라임 빌딩까지 가주세요. 만수 아저씨가 뒷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만수 아저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5세입니다. 35세의 택시 운전이면 뭔가 인생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준호는 그때 자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듣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운전도 왜 이렇게 못해요? 택시기사가 이것밖에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젊은 나이에 택시나 몰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맞죠? 이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자신이 그날 밤 만수 아저씨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그런데 기사님, 저 같은 성공한 사람 만나는 것도 공부잖아요. 오늘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순간 이준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준호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만수 아저씨는 조용히 이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네, 정말 죄송합니다. 과연 만수 아저씨의 복수는 여기서 끝날까요? 이준호가 울면서 사과한 후 만수 아저씨는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이준호 대표님, 이제 그만 울어도 돼요.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보상을 해드려야 할지. 보상은 필요 없어요.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이나 직업으로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잘해주세요.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을.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아저씨가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임대료 조정 취소서예요. 원래 조건대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아, 네. 제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교육이었거든요. 이제 충분히 배우신 것 같으니까 하지만 은행 대출이나 세무조사는 그것도 다 취소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준호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죠. 그날 저녁 이준호는 회사로 돌아가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먼저,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한 점 사과드립니다. 직원들은 놀랐습니다. 평소 오만했던 이준호가 사과를 하다니. 특히 김 과장님, 그동안 꼰대라고 부른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김 과장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사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나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달 후 이준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직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만수 아저씨를 다시 찾아간 거예요. 김 회장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죠? 저희 회사에서 나이 많은 분들을 위한 IT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무료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만수 아저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강사료나 장소 대여비 같은 건 저희가 부담하고 혹시 회장님께서도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요? 네. 회장님의 인생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만수 아저씨가 웃었습니다. 30년간 계획했던 복수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6개월 후, 만수 아저씨는 여전히 택시를 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죠. 어느 날 저녁 큰아들 민호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요. 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만수 아저씨가 택시 운전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앉아봐. 이제 다 말해줄게. 그날 밤 만수 아저씨는 30년간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아버지가 건물주였다고요?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검소하게? 진짜 부자는 돈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돈을 의미 있게 쓰는 사람이지. 만수 아저씨가 서재에서 장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30년간 기부한 내역이야. 총 800억 원 정도 되나? 민호는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복지관, 익명으로 계속 도왔어. 그럼 우리 재산은 그래도 400억 정도는 남았지.
만수 아저씨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을 한 진짜 이유도 있어. 뭔가요?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 사람들이 가면을 벗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 민호는 아버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존경해요. 민우야, 기억해. 진정한 성공은 돈이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거야. 그 후 1년간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준호의 IT 교육 프로그램이 큰 성공을 거둬서 전국으로 확산됐고 만수 아저씨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진짜 부자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만수 아저씨 자신에게 일어났죠. 어느 날 밤 택시를 몰고 있던 만수 아저씨에게 젊은 승객이 탔습니다. 아저씨, 이 나이에 택시 운전 힘드시죠? 예전 같으면 기분이 나빴을 말이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젊은 친구들 같은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즐거워요. 아저씨, 정말 긍정적이시네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럼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 젊은이는 목적지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만수 아저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2년 후 만수 아저씨는 택시 운전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진짜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운행 날, 특별한 승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준호였죠. 김 회장님, 마지막 운행이라고 들었어요. 네. 이제 정말 쉴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준호가 뒷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이제 직원들이 저를 정말 존경해요. 그리고 회사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고요. 만수 아저씨가 백미러로 이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진짜 행복해졌어요. 행복해졌다고요? 네. 예전엔 돈만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더 기뻐요. 만수 아저씨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IT 교육 프로그램도 잘 되고 있죠? 네, 지금까지 5,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그거 정말 보람찬 일이네요. 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어요.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거지라고 하셨잖아요. 차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바로 내리지 않았어요.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30년 동안 왜 그렇게 사셨어요? 정말 복수하려고 하신 건가요? 만수 아저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복수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뭘 깨달으셨어요? 복수는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거라는 걸. 이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어요. 이준호가 내린 후 만수 아저씨는 혼자 앉아 30년을 돌아봤습니다. 가난한 프로그래머에서 시작해서 300억 부자가 되고 다시 택시기사가 되어 사람들을 만나고 마지막에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깨달았죠.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마지막 운행이라고 들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손주들과 시간 많이 보내세요. 손녀 은지 올림. 만수 아저씨가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은지가 최고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수 아저씨는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복수를 다짐했을 때는 몰랐어. 진짜 복수가 뭔지.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진짜 복수구나.
그 순간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IT 기업 테크이노베이션이 운영하는 실버 IT 교육센터가 전국 최우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준호 대표는 한 분의 가르침 덕분에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만수 아저씨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가족들의 환대를 받으며 만수 아저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진정한 복수란 상대방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구나. 30년간의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5년 후 서울 강남구의 김만수 평생교육원이 개원했습니다. 개원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죠. 그 중에는 이준호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회적 기업가로 유명해진 상태였어요. 존경하는 김만수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만수 아저씨가 연단에 올라갔습니다. 67세가 된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건 한 사람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바로 5년 전 저에게 인생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 준 이준호 대표님 덕분입니다. 이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강하다는 걸 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교육원에서는 나이, 직업, 학력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가르치겠습니다. 바로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법입니다. 개원식이 끝난 후 이준호가 만수 아저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사장님께 뭔가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우셨는데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준호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맞습니다. 이제 진짜 성공이 뭔지 아시는군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참석자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30년간의 복수가 결국 모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 아름다운 순간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김만수 아저씨의 30년 복수극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둘째, 진정한 성공은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 셋째,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강하고 아름답다는 것.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한 적이 있지는 않나요? 택시기사, 청소부, 경비원. 이런 분들을 함부로 대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